파트 3. 맨발의 다양한 효과. 06. 노년기를 위협하는 골다공증 감소.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괴자. 노인들의 활기찬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고약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이죠. 뼈는 무척이나 딱딱한 물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탄력성이 있습니다. 몸에서는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낡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작업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조골세포가 뼈를 새롭게 만들고 파골세포가 낡은 뼈를 제거하는 과정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별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 뼈는 매일 조금씩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은 잘 안 되고 낡은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 결과 뼈 속에 구멍이 숭숭 뚫려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통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꽤 많은데 사실 골다공증은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하얗게 보여야 할 뼈가 검게 보이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진 것이 보입니다. 환자분은 저렇게 뼈가 약한데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약해진 것뿐이지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의 특징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골다공증은 노인들의 삶에 몰래 침입하여 한순간에 삶을 파괴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 통증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골절이 생길 때죠. 골다공증으로 가장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고관절과 척추입니다. 노인은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계단에서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수술하는 기법이 많이 발달됐고 재활치료도 많이 하므로 예전보다는 확실히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다시 걷지 못하기도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갈비뼈 골절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골절이 회복될 때까지 한동안 보조기를 착용하고 안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근력이 더 떨어지면서 삶이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노인들이 골절로 인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적 능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결국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더 피해야 하는 질병이지요. 이제까지의 나와는 또 다른 나가 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요. 골다공증을 맨발로 극복한다. 접지를 통해 골다공증이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골다공증의 지표로 본 것이 소변 안에 든 인산입니다. 인산은 뼈 속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혈액이나 소변에서 인산이 많이 배출되면 뼈 안에 있는 인산 성분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골다공증이 생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은 좀 섣부른 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이 실험이 그렇게 확실하고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산 배출량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골다공증의 간접적인 지표인 인산 배출이 줄어들었다고 반드시 골다공증이 좋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접지 실험이나 맨발 걷기로 골다공증이 좋아졌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군을 잘 설정하고 골다공증의 지표로 실제 고밀도 검사 결과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험 설계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서 내년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볼 계획입니다. 07. 만병의 근원 염증을 호전시킨다. 염증 완화 효과. 착한 염증. 염증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이 기회에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오신 환자분을 초음파로 검사하다가 힘줄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힘줄에 염증이 좀 있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요? 라고 화들짝 놀라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며 어깨 근육이 뭉쳐서 뻐근한 통증이 있는 분이 내가 진찰도 하기 전에 지레짐작으로 선생님 저는 염증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는 분도 짐작으로 의뢰 염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모두 염증에 대한 저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염증 반응은 원래 우리 몸을 지키는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내 몸에 해가 될 만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올 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매우 취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염증 반응이 없다면 인류는 확실히 지금과 같은 수명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면역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은 낡거나 파괴된 자기 세포의 찌꺼기나 해로운 물질이 있는 곳에 공병대와 경찰이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괴된 곳으로 찾아가서 복구하는 공병대이자 선량한 자기 세포에게 위협이 되는 침입자를 잡아가는 경찰이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그러니 염증 과정은 발달된 생명체의 수호천사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못된 염증. 이렇게 정상적인 염증 과정이 어쩌다 지금은 이렇게 고약한 존재처럼 취급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변에 넘쳐나는 염증 유발 사건과 염증 유발 물질 때문입니다. 담배와 술, 각종 살충제와 환경 호르몬,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오염된 공기와 오염된 먹거리,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등 현대인은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염증을 해소해주는 항염증 음식은 거의 섭취하지 않죠. 마음의 짐을 날려버리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멀고 가벼운 즐거움을 찾게 하는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사용은 가깝죠. 지속적인 염증 유발 환경에 노출되면 통증과 루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건선 등 각종 자가 면역 질환, 불면 우울, 집중력 저하, 치매와 같은 뇌의 문제, 심지어는 상당수의 암도 만성염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노화도 염증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급성염증과 달라서 일반적인 검사로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급성염증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등 특정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 만성염증은 이런 분명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만성염증은 때때로 아주 모호하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오랜 기간 천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는 의사들은 대체로 기능의학을 진료에 접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검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를 비교하여 만성염증을 확인하거나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맨발로 만성염증을 날려버린다. 맨발 걷기나 접지를 하면 염증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는 몸에 염증이 있으면 빨갛게 표시되는데 이것은 체온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성적인
통증으로 발에 염증이 있어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 온도가 높게 나왔던 환자가 접지를 하고 난 뒤 염증이 감소하고 체온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양한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염증은 온갖 질병의 뿌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연구는 소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따라서 대규모 실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 실험 설계는 별로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급성염증이나 만성염증이나 관계없이 통증과 염증 부위에 일치하고 체열 검사로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 후 접지를 한 그룹과 접지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여 접지를 했을 때 얼마나 온도가 낮아졌는지 대규모 실험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대규모 연구로 접지의 염증 감소 효과가 확실히 증명된다면 의사나 환자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